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자문 기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회의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얀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잠시 후에 투표를 통해서 얀센 백신의 접종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일부 위원들이 오늘 결정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투표를 연기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날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CDC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특정 연령대에 한정해 접종을 재개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기구이니만큼 이 결정이 곧바로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자문기구 결정을 바탕으로 조만간 CDC가 얀센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얀센 백신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혈전증이 나타나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두 가지 백신에서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건 제조 방식이 같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전달체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소량의 유전자를 주입해서 항원을 만드는 mRNA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의 전달체 자체가 혈전증 부작용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There were no obvious patterns of risk factors detected. CVST with thrombocytopenia has not been observed after the two authorized mRNA vaccines. 네, 자문위 회의에 앞서서 로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제조 방식부터 다르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접종을 중단한 얀센 백신과는 달리 화이자와 모더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The AstraZeneca and Johnson & Johnson vaccines both use an adenovirus vector. These vaccines are different from the Pfizer and Moderna vaccines, which are mRNA-based vaccines. 네, 하지만 혈전증 부작용이 전달체 때문이라는 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도 7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32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보다 51명 적은 수치로 오늘 발표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430명으로 6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202명으로 32%였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교회 등 전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는 최근 4차 유행의 초입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직전 주말 대비 10%와 19%씩 증가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도 30%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그 외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당장 격상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등으로 위중증 환자가 적은 수준이고 병상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격상이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얀센 백신에서도 희귀 혈전증 사례가 나오면서 백신 수급이 또 걱정입니다. 2분기부터 600만 명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정부는 일단 변동 없이 추진하고 안전성을 점검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이 보고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두 종류입니다. 두 백신 모두 이른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에 삽입해 전달체로 활용해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두 백신이 기반한 전달체 자체가 부작용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라는 내부 항원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항체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인체 일부인 혈소판을 공격하는 셈이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이 보고된 사례가 100만 명 중 1명에도 미치지 않는 만큼 막연한 공포보다는 추가 평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희귀혈전증, 과민 반응, 그다음에 갑자기 죽는 것들 다 합치면 한 10만 분의 1, 2 그 정도예요. 정부는 2분기부터 6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인 얀센 백신의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 중 유일하게 한 번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효과가 66% 이상, 안전성도 양호하다는 평가 속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얀센의 혈전 이상 사례 정보를 요청해 자체 검사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도 2명이 추가돼 모두 5명이 됐습니다. 20대 여성은 하지정맥과 폐 부위에, 50대 남성은 하지 부위에 혈전이 생겼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대표적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 희귀 혈전증은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존재인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인이의 양엄마 장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6개월 9kg의 작은 아이를 반복해 폭행하고 강하게 배를 밟았다며 아이가 믿고 의지할 마지막 존재인 부모가 최소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며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긴 남편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의 고의성 여부를 둔 공방은 재판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데 대해 발이나 손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수술로 팔을 쓰기 어려웠던 장 씨가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장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폭행하거나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도 손으로 여러 차례 복부를 때리긴 했지만 아이를 밟거나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거짓 진술을 한 뒤 혹시 증거가 남았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가 아이를 차에 방치한 시간을 줄여서 진술한 뒤 남편에게 혹시 블랙박스가 저장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례적인 4월 한파로 농가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수원에선 저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친 한 과수 농가입니다. 가지마다 복숭아 꽃봉오리가 얼어붙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복숭아 꽃이 만개했어야 될 4월 중순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꽃이 핀 나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쪽에서 온 차고 건조한 바람 탓에 열매 맺을 자리가 모두 상한 겁니다. 저온 피해는 특히 낮은 지대의 과수원에서 속출했습니다. 지난 1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기록적인 한파에 4월 늦추위가 이어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다 키워둔 복숭아 나무가 아예 얼어버려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농사 지어온 게 45년 됐는데 45년에 생전 처음 올해 이런 걸 겪었어요.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중부 내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계룡시엔 2004년 한파특보 기준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4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영하로 안 떨어지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인데
기상청이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요. 이맘때 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피해 난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꽃들에서 수정이 불량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꽃가루를 가지고 인공 수정을 해주면 좀 더 수정 확률을 높이고. 기상청은 한파주의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냉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